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과학을 담당하는 정명성 강사입니다. 일단 좀 변화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양재고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서 2021년도까지는 1학기랑 2학기랑 좀 나뉘어져서 그 과목별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물리랑 생명, 2학기 때는 지구과학이랑 화학. 근데 그게 이제 작년부터 싹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2022년부터는 물화생지를 한꺼번에 진도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각각의 영역별로 한 타임씩 들어오시니까 총 일주일에 4번의 수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지필고사를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유형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일단은 문항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는 한 25문제 정도로 출제를 하셨는데 지금 각각의 영역별로 8문제씩 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32문제로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객관식과 선온수령으로 해서 이렇게 24문제, 8문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40분 동안 시험을 봐요. 그러면 약간의 좀 문항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학생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는 좀 일찍 시험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약간의 시간에 대한 변별력을 좀 주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재고의 특징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의 수준은 사실 물화생지 1 수준과 2 수준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내시기보다는 오로지 그 1학년 때 배우는 그 교육과정 내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고 숙지하고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서 틀리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사실상 좀 쉬운 문제를 틀리는 케이스가 이런 거에서 실수를 하는 케이스,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과학이다 보니까 무조건 그래프와 그림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는 대부분 다 모든 문제들이 그림과 그래프 자료가 다 빠짐없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말장난이 좀 많습니다. 이제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동영상 매체를 접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기보다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읽고 파악하는 게 되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되게 쉬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약간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다른 답을 고르는 케이스, 그런 거에서 좀 많이 실수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논리적 사고. 요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1학년 때 과학 수준은 제가 이제 교양 수준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2학년 때 물화생지가 엄청 어려워집니다. 더군다나 양재고는 대부분이 다 수능형으로 문제를 출제하세요. 2학년 때가 되면. 그러면 일단은 1학년 때 수준은 수능형과 내신형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가 유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조금 달라진 부분은 작년부터 선생님께서 좀 바뀌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창의적인 문제를 그 전에 보지 않았던 문제를 좀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자기보다는 약간 좀 실수를 하면, 그리고 잘못 읽었으면 틀리는 것들,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시중에서 접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얼마나 충실히 들었고, 선생님께서 얼마나 강조를 하셨고, 그런 부분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기록을 했는지, 그런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당연히 반복적인 학습이죠. 이게 이제 학생들이 여러 문제를 접하면서 어떤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 유형이 좀 많이 틀리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시행착오로 좀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항상 양재고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패턴이 있냐면, 중간고사는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만점자가 20명 내외로 나와요. 많으면 28명, 적게는 17명.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고사는 무조건 만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가 전 범위에 통틀어서 가장 쉬운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무조건 만점을 받고,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에서 선생님께서 변별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만점자가 기말고사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변별을 주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1등급 커트라인이 97점입니다. 거기서 뭐 96점, 8점 이렇게 되어도 1등급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무조건 내가 보험 든다 생각하고 다 만점 받을 각오로 공부를 해야 되고 최대한 기말고사에서 실수를 하지 않게끔 그리고 약간의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다 맞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거. 사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1등 커트라인 점수는요, 97점이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작년, 재작년 모두 다 1등 커트라인이 11명입니다. 11명. 그래서 그 11명 안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문과와 이과가 합쳐져서 시험을 보는 거라서 아무래도 이과생들이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의 지금 이 양재고 학생들은 전교 1등부터 15등까지는 다 제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도 수업을 하지만 예섬에서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 다 전교권의 학생들은 다 대치동에 와서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의 이런 난이도를 봤을 때 대부분 다 열심히 하고 엄청 되게 힘들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1등급을 받느냐 2등급을 받느냐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맞고 틀리느냐로 1등급을 받느냐, 2등급을 받느냐. 너무 안타깝게도 항상 평상시에 잘 풀었던 문제들을 잘못 봐서 실수하는 케이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안 쓰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읽었을 때 실수해서 잘못 읽어서 해석하는 케이스. 학생들이 그런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로 등급 편차가 좀 심해지는 부분이 좀 큽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과학 같은 경우 일주일에 4시간의 통합과학 수업, 선생님께서 한 분씩 들어오시는 수업 말고도 과학탐구 실험이 1시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요거는 지필평가가 아닙니다. 지필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뭐 수행평가를 열심히 해서 그때그때마다 제출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요거죠. 일주일에 4시간의 수업이 진행이 되는. 상대적으로 난이도를 좀 보시면, 생명과학 선생님께서 원래 그 수능특강 지필자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께서는 대부분의 생명과학 원 같은 경우도 대부분 수능형의 문제를 좀 많이 출제를 하십니다. 저는 지금 생명과학 원을 양재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요. 생명과학 가르치시는 선생님께서. 아마 올해도 그 선생님이 계속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약간의 변별을 주실 때 저희가 배우는 부분에서 투 내용도 나와요. 생투 부분. 근데 어려운 투 내용이 아니라요. 그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1학년 학생들한테 약간 헷갈릴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의 유형.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함정에 빠지면 그때 생명과학에서 조금 감점이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내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해야 합니다. 이 꼼꼼하다라는 건 뭐냐면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교 프린트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언제나 항상 주의 깊게 잘 듣고 그런 부분들을 항상 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명과학은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제 꼼꼼한 학문이다 보니까 그런 걸 놓치지 않은 학생일수록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행스럽게도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내시지 않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교육과정 수준에서 모두 다 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계산하는 문제, 뭐 그래프 문제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접해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선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오히려 물리에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아서 줄글로 나와 있는 문장 있잖아요. 그 문장을 틀리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오히려 학생들은 어렵게 느껴지고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지구과학을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일단 지구과학은 중학교 때 그렇게 많이 접하진 않았습니다. 내용 자체가. 더불어서 지구과학을 선행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요즘은 지구과학 원이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서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모티브로 삼아서 선생님께서 변형해서 근데 1학년 수준에서 풀 수 있게끔 내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구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암기할 내용이 엄청 많고 암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은 사실 되게 좋아하지 않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암기 자체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냥 지구과학을 덮어놓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꼼꼼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창의적인 문제는 지구과학에서 좀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 변별을 좀 하시고, 특히 이제 우주 빅뱅이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 속해요. 근데 이제 우주 빅뱅이라는 게 중학교 때 배우지 않고 고등학교 처음 올라와서 배우는 내용이라 거기에서 별의 진화 부분도 나오거든요. 다 생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암기하면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하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제가 술술 풀릴 수 있는데 맨 처음에 배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학생들이 처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처음 접했을 땐 조금 생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주로 지구과학에서 창의적인 문제를 좀 많이 출제를 하시고 작년 같은 경우도 지구과학에서 서술형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소문제가 서술형 문제에 딸려와요. 그래서 뭐 한 문제당 뭐 1-1번, 1-2번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약간의 실수를 범할 수 있게끔 요소마다 선생님께서 장치를 좀 해놓으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화학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은 이미 화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문제들을 다 풀었고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연습을 하고 가고 있고 그래서 다 풀어냅니다. 화학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아마 선행을 많이 안 한 학생들 아니면 문과로 지망을 하려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어려울 뿐이지 이과생들은 화학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저기 있는 우주탄생 그리고 원소들의 결합 이 부분은요. 원소들의 결합 파트는 화학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쉽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2학기 때 배우는 화학이 좀 어렵습니다. 거기가 이제 산화원원 반응이 나오고 그다음 중화 반응이 나오는데 거기가 변별력 있게 또 킬러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고 원래 화원에서도 킬러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중간고사가 제일 쉬운 범위라서 무조건 만점 받아야 된다는 건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소재, 여기 물리예요. 근데 이제 물리는요, 여기는 그냥 물리가 아닙니다.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소재가 뭐뭐뭐뭐 있다. 뭐 그런 원리가 뭐뭐뭐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본격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기말고사 때 본격적인 어려운 내용이 역학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어렵다고 하는 거고 거기서 변별이 생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 구성이나 생명 시스템은요 생명과학 부분이고 암기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간고사 범위보다는 기말고사 범위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이번 중간고사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1학년 때는 굉장히 1등급 인원 숫자가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11명의 1등급 인원 숫자가 이게 뭐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2학년이 되면요 1등급 인원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일단 이과 진로의 학생들은 물화생지를 선택하죠. 그런데 지금 양재고 2학년 같은 경우는요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인원 숫자 해서 1등급 인원 숫자는 6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지구과학이에요. 지구과학이 5명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화학입니다. 화학이 4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물리. 물리 선택 인원 숫자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3명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학생들, 특히나 이과 진로의 선택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미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2학년 때 올라가서 원 수준의 내용들은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시험 문제도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1등급의 인원 숫자도 적으니까 1등급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또 강조를 하지만 1학년 때 1등급 따기가 가장 수월하고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시면 좀 안타깝죠.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1등급 따기 목표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제 수업 방식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항상 수업 중에 하고요. 저희가 이제 수업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 학생들이 모두 다 필기자료,
아니면 뭐 학교에서 적었던 내용들, 교과서 내용들 모두 다 수거합니다. 다 수거해서 제가 다 복사해 가가지고 어떤 부분을 짚으셨는지 다 제가 검토한 후에 수업에서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이 되죠. 왜냐하면 개념 암기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뭐 OX 문제, 단답형은 이건 필수입니다. 개념 암기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에서는 OX와 단답형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학생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한 개념 암기가 되게 중요해서 그렇게 보고 더불어서 좀 난이도가 있는 객관식 문제 유형들도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제가 매주마다 과제물을 내주는데 물론 학교 출판사가 비상출판사라서 비상출판사에 관련된 내용 나가고요. 더불어서 그것만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출판사 문제 유형들은 다 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과제물들이 쭉쭉 나가는데 과제물을 못 해왔다. 그럼 끝나고 남아야 합니다. 남아서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 해옵니다. 남고 싶지 않아서. 대부분 다 잘 해오는데 거기서 만약에 뭔가 잘 못 해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가 80점 미만인 케이스에서는 재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일찍 와서 테스트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아서 테스트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뒤 시간을 좀 활용할 거예요. 이 수업 앞뒤 시간을. 그래서 테스트 결과물들이나 아니면 과제물 결과물들은 다 어머님들께 전송이 될 거고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테스트 결과물들을 보시면 이 학생이 이제 어쨌든 시험을 봤으니까 본인이 전체적인 평균 그 시험을 본 학생들 그리고 그 반의 평균 그리고 자신의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보면 좀 질문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카톡이나 문자로 질문을 받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습 동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중에 테스트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촬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 항상 이제 문과 학생들은 좀 복습하고 싶어 해요.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말을 하면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수업이 6+1이에요. 그래서 이제 6번의 정규 수업이 진행되고, 그리고 한 번의 직전된 수업인데, 이제 수업 시간이 첫 개강이 3월 10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낮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앞뒤 시간은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뒤에 또 학원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적절하게 시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마지막은 학생들의 뭐 후기고요. 네. 일단은 통합과학이 1학년 때는 그래도 1등급 따기는 수월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물화생지는 너무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하셔서 1학년 때 최대한 1등급 딸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